김민수는 20대 후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지영과 사랑에 빠졌어요. 지영은 민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죠. 지적인 매력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그녀와의 시간은 민수에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민수에게 늘 새로운 기쁨을 안겨줬어요. 지영은 민수를 위해 손수 아침밥을 준비했고, 민수는 출근길에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엌 창가에 선 지영의 모습은 민수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보여주는 듯했죠. 결혼 후 2년쯤 지나 지영은 민수에게 딸을 선물했어요. 작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품에 안고 지영은 환히 웃었고 민수는 그 모습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이름은 지은. 지영의 은혜라는 뜻을 담아 민수가 직접 지었어요. 그 이름처럼 지은은 민수의 삶에 은혜로운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딸의 작은 손과 발을 보며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있을까 싶었어요. 지은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곧장 달려가 품에 안아줬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볼 줄 몰랐어요. 우리 지은이니까 당연히 잘해야지.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주말이면 민수는 지영과 지은을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이 어린아이답게 흙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며 웃을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은 그런 민수와 지은을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고 민수는 그 미소에 늘 반했어요. 그런데 지은이 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지영은 마을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이었기에 민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경찰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되십니까? 큰일이 생겼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지영은 길을 건너던 중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였고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수술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나 몇 시간 후 의사는 민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지영 없이 살아갈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동안 민수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밤마다 흐느꼈어요.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3살밖에 되지 않은 지은의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지은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딸을 꼭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민수는 딸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민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는 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밤마다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남긴 지은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지은이를 꼭 잘 키울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민수의 삶은 슬픔 속에서도 딸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금 빛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하루는 지은을 위해 존재했고 그 사랑은 민수의 삶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그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딸 지은의 방으로 향했어요. 잠들어 있는 지은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을 만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은아,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 공주님, 오늘도 씩씩하게 일어나야지. 민수가 부드럽게 딸의 이름을 부르면 지은은 눈을 비비며 이불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빠, 조금만 더 잘래요. 하지만 민수가 밥 먹으면 아빠가 지은이 좋아하는 인형 사줄 텐데. 라고 말하면 지은은 곧바로 벌떡 일어나 환히 웃었습니다. 진짜요? 아빠 최고예요. 지은이 4살이 되던 겨울, 민수는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일이 아침에 중요한 일과가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하고 싶어? 양갈래로 묶을까? 아니면 리본으로 장식할까? 지은은 거울 앞에 앉아 고민하다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빠, 리본 묶어주세요. 친구들이 제일 예쁘대요. 민수는 딸의 작은 머리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으며 묶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머리가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민수는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연습했죠. 지은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가 해주니까 더 예뻐요. 진짜예요. 그 한마디는 민수의 피곤함을 잊게 만들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민수에게는 중요한 도전이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늘 그녀가 완벽한 아침을 준비했지만 민수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아빠가 계란말이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빠가 달걀을 휘젓고 프라이팬에 붓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진짜 멋져요. 요리사 같아요. 민수는 계란말이를 뒤집으려다 조금 태웠지만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계란말이 중에 최고예요. 민수는 딸의 칭찬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잘 먹으니 아빠가 요리하는 보람이 있구나. 그 작은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죠.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오후, 민수는 지은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둘러 길을 걷는 와중에 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아빠 저기 봐요. 웅덩이.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물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웅덩이는 빗물로 가득 차 있었고 지은은 발을 들썩이며 말했어요. 저기 뛰어도 돼요? 한 번만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옷이 젖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집에 돌아가 옷을 다시 갈아입히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한 번만이다. 옷 다 젖으면 큰일 나니까 조심히 뛰어야 해. 지은은 아빠의 허락에 활짝 웃으며 장화를 신은 발로 웅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빗물을 튀길 때마다 지은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물이 막 튀어요. 지은은 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순수한 기쁨을 만끽했어요. 민수는 딸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에도 딸의 웃음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도 와요. 같이 뛰어요. 지은이 손을 내밀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웅덩이로 향했어요. 둘은 장화를 신은 채 웅덩이를 뛰어넘고 빗물을 튀기며 함께 웃었습니다.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비 오면 같이 웅덩이 뛰어도 돼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게 놀자.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차 한잔하자. 지은은 아빠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 아빠랑 웅덩이 뛰어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날 비 오는 날에 작은 웅덩이 놀이는 민수와 지은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민수는 딸의 웃음 속에서
지은은 아빠와 함께한 특별한 순간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말 오후 민수는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 방에서 쪼르르 달려 나와 민수의 무릎 위에 올라탔어요. 아빠, 오늘은 동화책 읽어주세요. 지은의 요청에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좋아. 우리 지은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한번 골라볼까? 민수는 서랍을 열어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거요. 공주님이 나오는 이야기요. 민수는 딸을 무릎 위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좋아. 공주님 이야기 시작한다. 우리 지은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해. 지은은 기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이야기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공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은 손을 꼭 쥐며 어떻게 아빠 공주님은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고 왕자가 용감하게 공주님을 구할 때는 환하게 웃으며 왕자가 정말 멋져요. 공주님이 좋아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읽으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은 아빠의 목소리에 이끌려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주님과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대. 민수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돌리자 지은은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민수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깊이 잠든 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지은이는 아빠의 작은 공주님이야. 너가 있어서 아빠는 매일 행복하단다. 민수는 딸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지은아, 너가 웃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그 말은 잠든 딸에게 전하는 민수의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는 갑작스럽게 지은이 열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딸이 갑자기 힘없이 앓는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기 때문이었죠. 지은아, 어디가 아프니? 민수는 잠도 잊은 채 딸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자 딸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뜨겁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춥고 뜨거운 것 같아요. 지은의 힘없는 목소리는 민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곧 나아지게 해줄게. 조금만 참자. 민수는 곧바로 약상자로 달려가 해열제를 찾아 딸에게 먹였어요. 그는 약을 먹인 뒤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딸은 추운 듯 몸을 웅크리며 힘없이 속삭였어요. 아빠, 너무 춥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이 떨지 않도록 이불을 여러 겹 덮어주면서도 열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민수는 한순간도 딸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열이 조금이라도 올라갈까봐 그는 계속해서 물수건을 적셔 교체했어요. 딸의 상태를 확인하려 손을 잡았을 때 작은 손이 민수의 손을 꼭 쥐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민수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 금방 나을 거야. 민수는 침대 옆에서 밤새도록 지은의 상태를 지켜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괴로워할 때마다 민수는 그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빠가 여기 있잖아. 그의 속삭임은 딸을 달래는 동시에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지은의 이마를 다시 만져보았어요. 다행히 열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딸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정말 잘 버텨줬어. 지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아빠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민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지은이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조금만 더 자자.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그날 아침, 지은은 밝은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다 나았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본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시 웃으니까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지은은 아빠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돌봐줘서 그래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의 한마디로 충분히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웃음과 건강한 모습은 민수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고 그는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이 5살 생일을 맞던 날, 민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요리 초보였던 민수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딸의 생일을 위해 그는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민수는 주방에서 레시피를 펼쳐놓고 서툰 손으로 반죽을 시작했어요. 케이크 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모양이 삐뚤어지고 크림을 바를 때는 여기저기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케이크 위에 지은이 좋아하는 딸기와 작은 초를 꽂으며 완성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만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조금 못생겼어도 맛은 최고일 거다. 지은은 케이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가 만든 거니까 너무 맛있을 거예요. 지은이 한 조각을 맛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생일 케이크예요. 그날의 케이크는 민수와 지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어요. 지은이 8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의 하루는 훨씬 더 분주해졌어요. 아침마다 지은의 책가방을 점검하고 숙제를 확인하며 딸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민수의 일상이 되었어요. 지은아, 오늘 준비물은 다 챙겼니? 선생님께 혼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민수는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어요. 지은은 그런 아빠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딸이 학교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늘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지은이가 잘한다는 건 아빠도 알지. 그래도 아빠가 확인하면 더 안심되잖아. 이렇게 매일 아침 지은을 학교에 보내는 일부터 저녁에는 숙제를 확인하고 칭찬해주는 것까지 민수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민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와 함께하던 작은 일상들이 이제는 모두 민수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지은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특히 학부모 상담날은 민수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아빠가 이야기하셔야 한대요. 지은은 설레는 표정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고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학교로 향했어요. 상담실로 들어서자 지은의 담임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지은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라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선생님의 칭찬에 민수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은이가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가끔씩 지은이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혹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민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네, 선생님. 제가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지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선생님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던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니?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빠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서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짝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시잖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가슴은 아릿했지만 동시에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너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너희 곁에 늘 있을게.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도 돼. 아빠가 다 들어줄게. 지은은 아빠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제가 엄마 생각날 때마다 아빠한테 꼭 말할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이 더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이 웃게 해줘야겠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딸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민수의 다짐은 딸의 아련한 그리움을 채워줄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날 강원도의 겨울 축제를 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지은과 함께 이 축제를 계획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딸과 함께 만드는 추억은 민수에게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아빠, 이번엔 진짜 눈으로 만든 집을 볼 수 있는 거죠? 지은이 반짝이는 눈으로 묻자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랑 꼭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강원도로 향하는 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눈이 쌓인 산과 나무는 마치 동화 속 배경 같았죠. 지은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아빠, 여기가 진짜 천국 같아요. 민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았어. 그날은 민수에게도 지은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축제장은 생각보다도 더 화려하고 북적였어요. 눈으로 만든 거대한 성, 얼음으로 조각된 동물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까지 지은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아빠, 저거 봐요. 진짜 눈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얼음 미끄럼틀 위에서 깔깔거리며 웃었고 민수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었어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축제장 안에 마련된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빠, 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지은이 뜨거운 어묵 국물을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에 민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즐거움이 평생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행복했던 그날의 오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지은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화장실 근처의 작은 벤치에 딸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지은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지은은 아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어요.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민수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지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민수는 곧바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처음엔 혹시 근처에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지은은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아, 장난치는 거야? 빨리 나와! 민수는 초조한 마음에 점점 더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축제장의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죠. 혹시 작은 아이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축제장의 중앙에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목소리가 묻혀가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아, 제발 대답해줘.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리고 커졌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절박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민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파란 외투를 입은 8살 여자아이예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은 축제장 전체를 수색했지만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축제장 주변을 계속 헤맸습니다. 어디선가 딸이 아빠라고 부를 것만 같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민수는 길가에 주저앉아 끝없는 자책과 슬픔 속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에서 딸을 잃었던 그날 이후 김민수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은이 사라진 첫날부터 민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음식을 입에 넣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의 머릿속엔 온통 딸의 얼굴과 목소리뿐이었어요. 지은을 찾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축제장 주변은 물론 인근 마을과 도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수는 경찰과 함께 CCTV를 뒤졌고 마을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아이를 보셨나요? 파란 외투에 검은 모자를 쓴 8살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고개를 젓는 동작뿐이었어요. 민수는 방송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에 딸의 사연을 올렸고 텔레비전에 나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야. 너가 어디 있든지 꼭 찾을 거야. 제발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방송을 본 시청자 중 몇몇이 제보를 해줬지만 대부분은 헛된 희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매번 실망감을 마주할 때마다 민수는 더욱 지쳐갔어요. 그렇게 1년, 2년, 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딸을 찾는 일에만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경찰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새로운 단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지은을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전단지를 붙였던 장소, 만났던 사람들, 경찰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제보 전화들. 그는 자신이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은이를 찾을 수 없는 걸까? 그는 딸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날 딸을 혼자 두었을까? 왜 조금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이룰 수 없게 했습니다. 밤이면 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혼자 울었고 딸을 부르며 흐느꼈어요. 민수의 삶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의지로 가까운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실종이 민수의 삶에 남긴 흔적은 너무도 깊어서 그를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수는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의 겨울 축제 소식을 들을 때면 그의 가슴은 더욱 아려왔어요. 그는 겨울이 올 때마다 딸과 함께했던 짧은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얼음 미끄럼틀을 타던 모습, 눈사람을 만들며 자랑하던 표정,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맛있게 먹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어요. 민수의 집 한편에는 지은의 물건들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 지은이 쓰던 작은 가방, 그리고 그녀가 좋아했던 인형. 그 물건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딸과의 기억을 되새겼어요. 지은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혹시 날 기억하고 있을까? 그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희미한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지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희망만이 민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희망조차도 점점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버지였을까? 지은이는 나 용서할까? 그 질문들은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지은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민수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그는 지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딸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점점 지치고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 있었죠. 그렇게 민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길었던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은을 잃어버린 강원도의 겨울 축제는 민수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긴 장소였습니다.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그는 그날의 기억과 씨름해야 했어요. 눈 덮인 풍경, 축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딸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강원도에서 다시 겨울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축제 홍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눈으로 만든 거대한 조각상과 얼음 미끄럼틀, 가족들이 함께 썰매를 타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지은과 함께했던 마지막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가득 내린 겨울이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장이었습니다. 민수는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혹시 마음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지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이미 오랫동안 포기했지만 그곳은 지은과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한 번쯤 다시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민수는 준비를 마치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겨울 축제는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축제장을 둘러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으로 만든 조각상들, 얼음 미끄럼틀, 그리고 포장마차의 따뜻한 음식 냄새.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긴 여전히 그대로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축제장을 거닐던 민수는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음악은 맑고 따뜻했으며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음악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야외 무대가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 여성이 서서 노래를 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는 설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민수의 아내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무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무대 가까이 다다랐을 때 그는 노래를 부르려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은이 맞지? 지은아, 내 방은 고요하니 멈춰진 시간 속에 창밖엔 바람 소리뿐 텅 빈 마음 가득 차네. 숨결마저 막혀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버지의 검은 꽃소리 내 맘을 어루만지네. 지은아, 살아있었구나. 지은아, 어디에 있었던 거니?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아버지 긍휼 속에서 내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갈 곳을 잃은 이 맘을 그 선율로 감싸주소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이 몸을 노래로 건져주소서. 어둠 속에 비추던 등불 이젠 희미하니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허공의 메아리 되어 흩어지네. 멀어지네. 아버지의 줄 위에서 가라카나 울려 퍼지면 내 맘은 다시 숨을 쉬네. 노래를 부르던 지은은 갑작스러운 민수의 행동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와 마주치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노래는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민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은과 민수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요. 민수는 딸의 온기를 느끼며 꿈인지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너가 맞니? 정말 지은이니? 그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눈물 속에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예요. 지은이에요. 그 순간 민수는 30년의 세월이 모두 허물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은 민수가 기억하던 8살 때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는지 몰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깊었어요. 지은 역시 감정이 북받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지은에게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죠. 아빠, 나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감동적인 순간에 함께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와 지은은 축제장 한쪽의 벤치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딸을 똑바로 마주보고 싶어 얼굴을 가까이 하고 말했어요. 지은아,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너가 거기 없었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그동안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처음엔 그냥 안내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멀리 갔어요. 그리고 결국 제가 길을 잃게 됐어요. 그 후엔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때 널 좀 더 잘 지켰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때는 아빠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지은은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땐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곧 나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창문 앞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아빠를 기다리지 말라는 보육원 선생님의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빠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수는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너를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상상도 못했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도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저는 항상 아빠를 잃어버린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빠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아빠와의 마지막 기억이 있는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구나. 혹시라도 내가 널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아빠. 제가 노래를 부르면 혹시 아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알아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니? 어릴 적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 지은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기억 안 나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엄마가 노래를 부르던 거요. 그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땐 너가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어요.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아빠가 검은고를 타던 소리가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보육원에서도 밤마다 아빠가 검은고 연주를 들려주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때 아내가 노래를 부르고 내가 검은고를 연주하던 날들,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니. 그 후로는 내가 검은고를 한 번도 치지 않았어.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다시 검은고를 잡을 수 없었거든. 지은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때 검은고를 연주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아빠의 연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두 사람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민수는 딸이 보육원에서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고, 지은은 아버지가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은아, 내가 너 곁에 있었더라면 너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하면 돼요. 민수는 딸의 긍정적인 태도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말자. 너가 아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니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검은고를 다시 연주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검은고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은은 강원도의 축제장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축제장의 풍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그녀의 손을 느끼며 오랜 세월의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지은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자. 그동안 못했던 것까지 다 하면서 말이야. 그날 밤 축제장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지은에게 있어 그날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딸의 집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지은의 손을 잡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의 집은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위와 손자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진입니다. 지은의 남편은 정중히 인사하며 민수를 반겼습니다. 손자 준이는 할아버지를 처음 본 것에 신기한 듯 민수의 옆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준이에요. 민수는 작은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준이야. 만나서 반갑다. 민수는 지은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점도 많았지만 준이와 서진의 따뜻한 환영에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준이는 민수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준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민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의 재능을 칭찬하며 말했어요. 우리 준이는 정말 잘 그리는구나.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 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민수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소리를 되찾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요즘은 잘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딸의 배려에 감사해 했어요. 지은아, 너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구나. 민수는 지은과 함께 지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하지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지은은 보육원 시절의 일,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준이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과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아빠, 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작고 따뜻한 아이를 제 품에 안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해서 준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끊이질 않았어요. 준이가 태어나고 몇 달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어요. 밤마다 울고 잘 먹지도 못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도 준이가 처음 웃어준 날 그 모든 게 다 잊히더라고요. 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아빠. 준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제가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다는 거였어요. 준이를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또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아빠가 준이처럼 어린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하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빠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둘이서 함께 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혼자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준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준이가 아빠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준이가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연습하던 시기였죠. 그때 제가 준이에게 말했거든요. 준이야,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신 분이셔. 언젠가 너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빠가 준이와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힘을 내며 살아왔어요.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지은은 아버지의 눈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기억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자랑스러운 건 바로 너야, 지은아. 시간이 흘러 민수와 지은은 특별한 날마다 강원도의 겨울 축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어요. 지은은 그곳에서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어요. 민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동안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검은고 연주를 준비했어요. 무대 위에서 그녀는 검은고를 타며 어머니가 불렀던 옛 노래를 불렀어요. 민수는 객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30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지은아, 이렇게 멋진 딸로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지은은 무대가 끝난 뒤 아버지에게 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 노래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가 저에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불렀어요. 앞으로도 아빠를 위해 많이 들려드릴게요. 민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들려주는 이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야. 민수는 지은과 함께 살아가며 매일이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준이와 함께 보내는 나날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어요. 준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자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우리 같이 연 날리러 가요. 준이의 말에 민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손자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지은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민수에게 잃어버린 30년을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홀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딸과 손자 그리고 지은의 남편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민수는 마침내 오래된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지은아, 너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지내자. 민수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저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꿈꾸던 행복이구나.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듯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멜로디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